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2최한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선물 옵션 시장의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의 만기일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 또 더불어서 그 만기일의 종류에서 그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지수가, 선물 옵션이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물 옵션이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을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선물 옵션의 그 포지션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선물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도 만기일이 있습니다. 예, 주식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의 거래소의 주식과 코스닥의 주식들은 만기가 없죠. 네, 평생도록 보유해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 주식은 영원히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이나 이런 파생상품, 옵션 같은 것들은 반드시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의 손발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은 처음에는 선물 옵션은 주식에서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방어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하락에서 얻은 위험을 이런 선물이나 옵션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것인데 지금은 선물 옵션 시장의 거래 대금이 거래소의 코스피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돼 가지고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생 시장에서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웹도덕 이때 이 독은 개를 가리키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파생시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에는 만기가 있다. 만기일이 있다. 그래서 선물은 분기별로 3, 6월, 9월, 12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목요일. 네,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흔히 둘째 주 목요일로 혼동하는데요. 둘째 주 목요일은 아닙니다. 네,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은 매월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매월 만기일이 돌아와가지고 이것도 여기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지수죠. 지수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옵션,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150 옵션, 지수 옵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이라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개별 주식에도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네, 또 똑같이 개별 주식도 선물은 3, 6, 9, 12일이고요. 12월이고요. 옵션은 매월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네, 만기일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요, 위클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이거는 일주 단위, 주간 단위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두 번째 목요일. 이건 주간 단위로 아주 단기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옵션이죠. 자, 그러면요. 선물이 3, 6, 9, 12월에 오는 만기. 이 만기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위칭데이. 우리나라 말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 마녀의 날. 내 마녀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혼란을 야기시킨다. 라는 것이죠. 변동성을 확보시킨다. 라고 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내 마녀입니까? 네, 우선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자, 이 네 가지의 상품이 모두 만기가 겹쳐서 진행되는 날이고요. 이번 9월 코드레필 위칭데이는 12일입니다. 네, 12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껴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 후에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요. 네, 주식시장에 거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부 현금화 시켜가지고 추석 명절 이후에 장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의 수익 구조는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자별로 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따라서 이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 있고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수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이죠. 자, 그럼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은 뭐입니까? 선물 매수가 있습니다. 상승한다고 예상하면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하락 베팅에 하는 거는 지수 하락 베팅이고 이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상승에 베팅하는 거. 이거는 선물 매도가 있습니다. 네, 선물 매도. 그 다음에요. 옵션에는요. 콜 옵션이 있죠. 콜 옵션 매수. 이건 좀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선물. 콜이라는 것이 자체가 상승한다 그 말이에요. 콜. 상승을 베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입니까? 콜 옵션 매도입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합니다. 네. 자, 근데 요 세 번째가 이제 아주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보자는 이런 콜옵션 매도라든지 풋옵션 매도라든지 풋옵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실익성이 없다고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에 선물이나 옵션을 투자를 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투자자들 별로의 포지션이나 이런 수급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기일에 가까우면서 수급 우리 주식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은 150 지수를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가 이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 흐름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장에 옵션을 선물을 거래한다. 또 옵션을 거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풋옵션이잖아요. 풋은 우선 풋이란 말은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이죠. 지수가 하락한다. 네, 이런 하락한 권리, 하락의 이런 권리를 매수하는 게 있어요. 풋옵션 권리, 하락하는 권리, 이거는 하락하는 권리를 매도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매도, 풋옵션 매도. 예를 들어서 지수가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360인데 위에서 쭉 이렇게 하락을 해오다가 360 정도까지 와서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더 하락하지 않겠다. 하락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락했다 이제 올 상승으로 간다. 이럴 때 이거 360에 풋옵션을 매도하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수 하락의 마지막 베팅은 역시 풋 옵션 매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수가 하락하는데 베팅하기 때문에 풋이란 말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나 그걸 그대로 매수하면은 떨어지는 방향에 이 이익의 방향을 요거를 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득이 나고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계적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죠. 지수 상승에 베팅, 상승에 베팅한다. 베팅 이건가? 이거 베팅인가? 이 베팅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수 하락에 베팅한다. 우선 뭐가 있습니까? 선물 매수.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또 하락에 베팅한 거는 풋 옵션 매도. 그거는 다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 지수가 하락 베팅하는 거는 선물 매도.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콜 옵션 매도. 마지막은 풋 옵션 매수. 자, 이런 6가지 포지션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승의 베팅. 선물을 현재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360이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360이라고 한다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선물을 매수라고 그랬죠. 선물 매수 포지션. 예, 선물을 360에서 매수한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만기일의 지수가 이 360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면 높아질수록 수익은 커지고요. 만약에 만기일의 지수가 360보다 낮아진다면 낮아질수록 손실은 커진다. 이런 구조입니다. 다음에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두 번째 상품은 콜옵션 매수. 여기도 현재 360이라고 한다면 360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앞으로 만기일의 지수가 360보다 높아지면 수익은 커지지만 반대로 낮아지면 이거는 이제 옵션은 조금 선물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그 매도자한테 그 프리미엄을 받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이 날 때는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을 나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네,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그 손실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세 번째 상품은 풋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도를 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360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매도를 하는 거야. 야, 나는 여기서 360에서 이제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매도를 했어. 그럼 매도했으면요, 반대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요, 이 상품을 이 똑같은 상품, 풋옵션 그 상품을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해서 정산을 하면은 프리미엄만큼 높아지면 수익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360에서 매도했는데 360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질수록 이건 손실이 커지는 거죠.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거 풋옵션 선물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하락의 베팅. 지수 하락 베팅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물을 일단 매도합니다. 360에. 그러면 매도한 가격보다 만약에 만기일의 지수가 높아져 버리면 손실이 커지죠. 낮아지면 낮을수록 수익은 커지죠. 반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에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이제 콜옵션 매도.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콜이란 거는 상승을 말하는 건데 360에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수가 이제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거죠. 콜옵션 매도.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지수가 하락을 안 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높아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아지면 그 권리를 산 만큼의 이제 프리미엄 그것만 받고 이제 수익을 끝내는 거죠. 다음에 풋옵션 매수입니다. 풋옵션 매수는 이거를 풋옵션 매수는요, 바로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그 권리를 산 만큼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만큼수록 수익이 요거는 커지는 거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좀 어렵지만 몇 번 여러 번 해가지고 복귀해서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자주 들어와가지고 요 구조를 따로 적어놓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꼭 옵션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별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수익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라든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류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현물 시장의 그 수급 형태나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 시장의 흐름, 투자 수급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현물 시장입니다. 네. 이 선물은 있잖아요. 만기가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물은 6월 14일, 13일 날 만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14일 다음 날부터 이제 9월물 투자가 시작됐죠. 물론 그 이전에 9월물을 이제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시기는 이제 6월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만기일이 돌아오는 9월물에 주로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4일부터 2024년 8월 21일 코스피 거래소 투자자별 누적 실제 거래를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차트로 들어가서요. 보시면요. 일별 매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요. 6월 14일로 해주고 23일까지 해서 누적 수급을 알아보면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약 3조. 지금 이제 아까 그 블로그에서는 21일 것까지 반영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포스팅한 이후로 오늘이 23일이니까 23일 것까지 반영이 돼서 외국인이 3조 원 정도 샀고요. 개인이 1조 8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6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조 원 정도 개인들이 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3천억,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국인은 86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굉장히 더 많이 팔았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코스닥을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바닥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세고요. 네. 그 추석세고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도 6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수급입니다. 누적. 기간이 4천억 정도. 개인이 하락 베팅하고 있죠. 2천억. 외국인은 1,700억. 기간만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옵션이니까요. 옵션은 한 달간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옵션은 지난번 달에 8월 9일 날이 8월 8일인가가 두 번째 목요일일 겁니다. 네, 8월 8일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요거를 거래일을
8월 8일부터 금요일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8월 23일 수급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선물이 아니고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 자, 콜 옵션은 콜은 지수가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콜 옵션을 매수하는 거는 개인이 108억 정도, 아니 108억 정도 매수를 해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고요. 기간이 30억 정도 베팅해서 지수 상승, 즉 콜 옵션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콜 옵션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은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이죠. 방향성은 하락이에요. 근데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요, 바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간은 풋 옵션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129개를 샀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지수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풋 옵션을 매도를 한 겁니다. 공매도나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수급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 수급이 바로 여기 수급입니다. 여기 수급이요. 이거는 투자별 매매에서요, 투자별 누적 매수로 해가지고 이 수급과 차트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죠. 네. 방법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별 매매, 일별 동향 매 차트에서 여기 투자별 누적 순매수 들어가면 나옵니다. 여기 6월 14일부터 코스피 수급상이고, 네, 이건 차트입니다. 네, 거래, 여기 보시면, 네, 순서대로 돼 있죠. 이거는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간, 그 다음에 기타, 법인, 그 다음에 개인.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6월 13일 날 만기일이었죠. 여기가요. 근데 이제 이후 만기일 이후로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400.31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또 하락을 쭉 했죠. 하락하다가 이제 미국 폭락장과 맞물려 가지고 저점을 찍고서 이제 수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61.8% 피보나치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하락 추세의 상단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이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일봉도 한번 보시면은요, 거래소 일봉도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미국 시장 8월 5일, 8월 초죠. 8월 초, 8월 2일과 5일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켜고 피보나치 수열 조정 구간 50% 추세의 갈림길을 넘어서서 61.8%. 그 대신 이제 이 하락 추세 상단선을 돌파해야 이제 추세가 상승할 거로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졌죠. 그 이전부터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이 팔아 제꼈어요. 기관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폭락장과 맞물리면서 이 밑에 여기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지금 현재 갈림길 61.8% 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추석 세고라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싸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매집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 상단선을 넘어설 때 코스닥도 이제 바로 이 상승 추세를 한번 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정고점 있는데 부분까지.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한 그런 종목으로 위주로 해서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그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현물 시장의 추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부터는요, 그 파생 시장인 선물 옵션 시장의 투자자별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죠. 지수에는 선물과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선물을 보면은요, 이 수급 거래 실적을 보는 방법은 있잖아요. 이 키움융 영웅문 HTS에서 일본 동향 차트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당일까지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데 비해서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 KRX라고 해서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찾기에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전번 유튜브 포스팅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이렇게 즐겨찾기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건 나가면 안 되고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즐겨찾기를 눌러서 KRX 정보 시스템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공매도는 이제 여기 통계에 보면 이제 공매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매도 통계에 걸고 오늘은 이 파생 상품을 볼 겁니다. 파생 상품의 거래 실적. 거래 실적을 누르면요. 여기 투자별 거래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클로스를 닫으면은요. 차트를 도표를 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투자별 거래 실적.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은 전체 정규시장, 선물 시장이 정규 시장에 또 있고 이제 야간에도 야간 선물이 있습니다. 옵션도 정규 옵션이 있고 야간에도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선물과 옵션이라고 그래요. 24시간. 자, 보시면 여기 선물은 3개월 만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물이 끝난 6월물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6월로 옮기고 13일이 24년이 됐네. 네, 24년 6월 13일이 목요일, 둘째 목요일이잖아요. 여기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둘째 주 목요일이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14일서부터 오늘은 8월 23일인데 이제 여기는 22일 끝까지 하루 100일 거는 안 나와요. 그 전날 것까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전날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자, 선물은 누가 샀습니까? 기관이 샀습니다. 이 단위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5억, 10억, 100억, 1000억, 약 8,890억. 그리고 나서 다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외국인. 네. 1,100만 원, 1000만 원, 5억, 10억, 100억, 1000억에 4,800억, 3,300억, 65억. 네, 이렇게 세 기관은, 요 기관은 있잖아요. 요거 다 금융, 투자, 보험, 보신,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요걸 합쳐서 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기타 법인은 이 개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큰 기업들이 주식 투자를 따로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총 합쳐서 기타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거래를 합쳐서 이제 기타 법인이라고 통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외국인 이렇게 해서 투자자별로 4개의 주체별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그것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코스피 옵션이 8월, 요거 누르면 2025년이 되는 거죠. 요걸 눌러야 되죠. 8월 8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9일부터 8월 오늘 22일까지 이제 그거를 여기 날짜 들어갔죠. 그래서 조회하고 우선 콜을 눌러서 조회를 하면 콜게 나옵니다. 네, 콜은 누가 샀느냐? 콜은 살 사람은 기관이 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콜을 매도했습니다.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그 다음에 이제 풋을 봅니다. 풋은 누가 샀습니까? 풋 산 사람은 기관, 풋 매수. 나머지는 전부 다 풋 옵션 매도입니다. 네, 매도. 여기만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나머지는 지수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네, 이렇게 KLX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투자자를 거래를 해가지고 코스피 선물 6월 14일부터 요거는 20일까지 본 겁니다. 미리 포스팅 한 거기 때문에요. 아마 20일 날 포스팅 한 것 같아요. 블로그. 그래서 20일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벌써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기관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나머지 외국인과 개인과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은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 거를 본 겁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수치가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좀 많을 거예요, 더. 기간이 9,851억. 많은 게 아니고 기간이 많이 줄였네요, 여기서요. 1조 1,500억인데 매수를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9천억까지 줄였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5천억, 여기는 거의 4천억, 57억.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이렇게 해서 KRX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 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콜옵션 매수는 기관, 개인, 기타 법인이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 여기도 똑같죠? 키움증권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풋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쭉 요거는 거래소 거고 밑에 거는 코스피 키움증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도표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선물 옵션 투자자별 누적 거래로 수급 분석한 결과 지수 상승의 베팅이고 지수 상승의 베팅. 자, 지수 상승의 베팅하는 거는 선물 매수죠. 이거는 기관이 선물 베팅, 상승의 베팅을 했습니다. 기관이. 매도는 나중에 매도는 외국인, 개인, 기타 법인은 선물을 매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데 이거는 기관, 개인, 기타 법인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외국인 역시 콜옵션은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여기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포지션이 똑같습니다. 기관 똑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개인, 기관, 기타 법인은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을 가서요. 풋옵션을 가서 매수,
풋옵션 매수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이 풋옵션에 매수를 하는가 기관이 베팅하고 매도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니까 외국인, 개인, 기타 법인이 지수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코스피에 들어가면은요, 이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손익 차트.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기 손익 차트. 선호법 투자자별 만기 손익,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과 옵션이 합성된 거잖아요. 빨간 거. 빨간 것을 뭐에, 이게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23일 거는 있잖아요. 상승에 베팅했고, 외국인도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 두 가지만 봅시다. 개인하고 개인이 선물 옵션 상승, 선물 옵션 합성 상승에 베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21일 날은 여기 개인과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20일 날 분석할 때는 수급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오늘 날짜로 보면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손익 만기 이 차트를 최종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이 차트를 갖고 투자별 만기 손익 상세 차트로 갑니다. 자, 우리 이제 기억을 할게요.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과 개인은 상승에 베팅했다고 그랬죠? 자, 개인을 먼저 봅시다. 상승에 베팅했죠?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 옵션에는 손해가 났는데요. 선물 평가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억, 12억, 100만 원, 1000만 원, 억, 1억 2,9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계하니까 9,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다음에 외국인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상승에 베팅했다고 그랬죠? 예, 옵션에서 8,600만 원 손해봤는데요. 선물 평가에서 2억 8,600만 원.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만 원, 1000만 원, 2억 원 정도 이득 났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패션.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신을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하락에 베팅했을 거예요. 하락 베팅했잖아요. 손해 났죠. 투신도 하락에 베팅했어요. 은행은 봅시다. 은행 상승에 베팅했죠. 예, 수익 났습니다. 기타금융도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보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하락에 베팅했는데도 여기는 이득이 났네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하락 베팅인데 손해 났죠. 네. 그 다음에 기타법인도 상승에 베팅했는데 수익 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급별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산업투자 만기 순익 이런 걸로 이렇게 창해서 현재 포지션을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왜 개인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별로 보시면 있잖아요. 요거. 자. 수급별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하락에 베팅하면서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순간에 보면 개인이 이 하락에 베팅하고 여기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했잖아요. 이때의 수급은 이 사람들이 지수가 하락할 걸로 보고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났습니까? 개인 하락에 베팅했는데 수익 났죠?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했는데 수익 났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뀐 게 뭡니까? 지금 바뀐 거는요, 지수가 상승에다 베팅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니까 지금 애들은 뭡니까? 선물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선물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세 차트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해 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날까지 분석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기조가 바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제 8월 만기일까지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봅니다. 자, 미결제 약정을 보는 방법은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손업 미결제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미결제 약정의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6월 14일 날 만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안 줄어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9월 12일까지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만기일까지 그런 상황을 봐도 그것도 이제 미결제 약정이 안 줄어든다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요. 오히려 늘어나면은 수급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여기 보시면 254, 944잖아요. 현재 계약수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세 감시 차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결제 증감이 늘어나고 있죠. 미결제 약정이 3일 358로 늘어났어요. 그죠? 네. 이거 코스닥인가요? 이건 코스닥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를 봐야 돼요. 여기는 거래소는 1, 10, 100, 1000만, 10만, 25만 4,494 계약, 그리고 1954계약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결제가 늘어나나 줄어나나 이렇게 또 파악을 또 해가지고, 분석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결제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별 수급 분석을 또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줄어날 것인가.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주 포지션 또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는 것을 매도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미결제 약정이 이제 줄어들면은 시장이 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을 팔 가능성이 많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요. 주식 시장의 그 현물 시장을 흔드는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울 때 선물 옵션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경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별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투자자별로 4개의 주체가 있죠. 이 4개의 주체가 포지션을 어디로 취하고 있느냐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면서 주식 투자를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금화 할 때는 일부 현금화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변동성이 완화될 때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또 만들고, 또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모두한 그 분석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디에다 직결을 시키냐면요, 자, 우리는 중기 추세를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기 추세의 고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는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TNL, 클래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추세 저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LG 노텍과 APR, HD 현대 마진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목 관제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추세를 살펴보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투자자별로 그런 수급 분석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서
응축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차트입니다. 차트로 응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기 추세를 추정하니까요. 주봉을 봅니다. 자, 모든 움직임은 차트에서 매수와 매도로 움직임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장을 흔드는 요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차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은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주봉상으로. 네, 상승 추세죠. 21선 위에서 강하게 21선이 우상향하고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한 방법은 선행스펙 1추세에다가 이렇게 지지선을 긋고 주가가 이 지지선 위에 있을 때는 네,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주식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이 깨지면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제 1차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뭐를 봅니까? 추세를 그려봅니다. 추세대를 항상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저점에서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2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이런 추세대를 반드시 그려서 그린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그린다고 그랬죠? 네, 고점에서 저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는 나 왜 이러냐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반드시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밑에 있는 이런 저점이나 이런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가가 고점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항상 눌림목을 고점에서부터 3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3개. 자, 왜 그러냐? 왜 3개를 만드느냐? 자, 주식이 있잖아요.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100% 올랐습니다. 100%, 100%.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자, 100%가 오른 주식을 우리가 눌림목을 만드는 거는 눌림목을 깰 때 물량 조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를 깼을 때는 반드시 물량을 전체 물량의 어느 정도를 현금화해야 됩니다. 현금화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화 시켰으면 여기 와서 이걸 안 깨고 올라갈 때 추가로 매수를 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 바로 빼버리죠. 이번 주에 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세력들이 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게 자꾸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개인들을 떨어뜨리려고요. 그래야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물량이 밑으로 나오면 다시 잡고 이러는데 자, 여기 떨어졌을 때 물량 조절, 여기 또 약간 떨어졌을 때 물량 조절해야 되죠. 자, 그럼 어디서 사야 됩니까?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서 샀어야 되죠. 여기서. 지금도 여기 아래 꼬리 달 때 조금씩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예를 들어 15%에서 이런 과정에서 5%를 덜어냈다면 그냥 10%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가고요. 현금을 아낍니다. 아꼈다가 이 추세가 있잖아요. 돌파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 지금 갔다 이건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는 매물 소화 운동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물을 고점을 확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돌파할 때, 자, 이제 돌파할 때는 드디어 수급이 몰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 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다시 요걸 깨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저점을 지켰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조정을 줄 때 사는 거죠. 그래서 10%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10%는 올라가 내렸다 팔지 말고 팔 때는 어디를 깰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깰 때, 열 때, 여기 깰 때 다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5% 이렇게 매도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5%안 매도하고 뭐 3%, 2% 매도하고 10%만 갖고 있다. 10%는 끈질기게 갖고 있어야 돼요. 끈질기게 갖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계속 보유. 5%만 현금화했다가 여기 적당히 조정될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들고 갑니다. 이 종목의 추정 목표가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추정 목표로 갔는데 반드시 여기서 물량을 소화시킨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조정을 준 다음에 목표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추세 차트, 상승 차트죠. 자, 이 종목의 마지노선 여기서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를 깨버리면 전량 매도해도 됩니다. 전량 매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주봉상 이 종목이 여기를 안 깨면 이 추세를 안 깨면 끈질기게 보유하다가 여기를 깨버리면 전량 매도해도 됩니다. 네, 그런 작전을 필 수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보나치. 두 번째는 피보나치 선을 긋습니다. 네, 그 놀아서 매도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매도하고 여기서 두 번 매도하고 여기서 세 번 매도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네. 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생각하고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몰라다 이렇게 그어놓고 난 이후에서는 무조건 보유한다. 이 밑에 깨면 무조건 매도한다. 요 두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자, 구름층 선행스페 1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버틴다. 여기 매도하면은 매도한다. 전량 매도한다. 전량 매도하기 아깝다 그러면은 15%에서 절반 7%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7%는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첫째 방법. 둘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피보나치 선을 긋습니다. 피보나치 선. 자,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눌림목 3개 만들고 여기서 눌림목 안 깨면은 계속 보유. 여기서도 눌림목 안 깨면 계속 보유. 여기서도 눌림목 안 빼면 계속 보유. 그러나 깨면 매도를 합니다. 15%에서 여기서 2%, 여기서 3%. 그러면 5%잖아요. 나머지 여기는 보유하다가 10% 보유, 계속 여기까지 10% 보유하는 거예요. 5%만 팔고
근데 여기를 깨버린다. 그러면 10%. 그러면 물량 하나도 없어요. 물량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깰 정도 같으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추세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50% 구간을 깨야 추세가 깨지지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깰 때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자, 물량을 일본어치 할 때요. 1, 2, 3를 다 깰 때 물량을 전량 매도한 다음에 여기가 50% 구간이잖아요. 자, 요거를 깨는지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안 깨고 여기서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15% 절편 매도한 걸 여기서 5%씩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네. 또 반대로 여기 있잖아. 21선 주가가 21선이 쫙 있는데 여기를 안 깬다. 그러면 나는 21선을 안 깨는 동안은 계속 보유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급 분석이 이 차트에 다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보시면 매수가 들어오죠. 이렇게요. 노란 것이 길게. 그러니까 매도가 위로 길을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릅니다. 자르고 지금 뭡니까?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매도가 이렇게 길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 주식은 더 못 올라갑니다. 여기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랐습니다. 저는 제 안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